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학원의 토플 스피킹 이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정규 토플 교재에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순서는요. 그 토플 문제가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정 그 전과 후에 변경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뀐 시험의 학습법, 그리고 마지막 이 강의를 어떻게 학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 전후에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조목조목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총 6문제였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랬는데 4문제로 줄어들게 됐어요, 문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추가된 문제는 없고요. 2문제가 사라지는데 그중에 1번과 5번 유형이 사라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문제는 그대로 가져가고 전혀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했었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나 문제 형태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그로 인해서 짧아졌고, 원래도 스피킹은 좀 짧았잖아요. 20분이었는데 거기서 또 17분으로 더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녹음기가 돌아가는 내가 말하는 시간은 그 전에 5분 30초였는데 이제는 3분 45초로 더 줄어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남아있는 4문제 중에서 총 2문제가 렉처예요. 그전에는 6개 중에 2개였는데 이제는 4문제 중에 2문제. 그래서 전체에서 렉처의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됐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2번째, 개정된 시험의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개정된 시험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형이 몇 개라고요? 네, 총 1문제가 되겠고 통합형이 총 3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conversation이 1문제고요. 그 다음에 렉처 문제가 2문제가 돼요. 이때 각 유형별 학습법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독립형 문제는 2번 유형이 남아있게 되고 1번이 없어져요. 그래서 2번 유형은 대표 형태가 뭐죠, 여러분? 네, 아시다시피 Which do you prefer 문제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둘 중에 2개를 주고 뭐가 더 좋니? 해외여행이 좋아? 국내 여행이 좋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생일 파티를 열었을 때 크게 많은 사람을 파티를 초대해서 여는 게 좋은지 스몰 파티가 좋은지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agree, disagree 문제도 2번 유형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s we get older, 나이가 들수록 our personality change, 성격이 변한다. 이 문장에 동의하는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어렵죠. 그 다음에 16살부터 드라이빙을 시작하는데 이 나이가 적절한지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15초 만에 생각하고 45초 동안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많은 문제를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prefer 문제하고 agree, disagree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 같은 경우는 총 4문제가 되는데 2번, 3번은 똑같고요. 4번만 유형이 좀 달라요. 설명해 드릴게요. 2, 3번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은 reading이 없어요. reading 없고 listening만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읽고 듣고 말하는 건데 읽고 듣는 시간이 말하기보다 늘 더 길었죠. 읽는 시간 50초, 듣는 시간 90초, 140초 동안 받은 정보를 60초 안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120초 동안 듣게 되죠. 들은 내용 60초 안에 넣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summarize예요. 그래서 읽고 들은 내용, 전체 내용을 항상 짧게 줄여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부 다 1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0초 스피치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리하세요. 1분 동안 딱 집중해서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2번만 conversation이고 3번, 4번은 렉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참고해도 좋은 팁은 뭐냐면 reading, listening, speaking 요 문제에서 reading 내용을 많이 말하면 좋을까? listening을 많이 말하면 좋을까요? 네, listening 내용을 많이 말하면 더 유리하세요. 그런 거를 좀 알고 시험을 준비하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네, 그러면 통합형 문제 학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2번 유형하고 3번 유형 같은 경우 제가 방금 reading passage 내용은 적절하게 조금만 얘기해주고 나머지 내용을 리스닝 내용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reading은 10초 정도, 리스닝은 50초 정도 이렇게 채운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준비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 2 conversation 같은 경우는 공지문에서 읽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메인 스피커가 나와요. 메인 스피커의 의견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이 주제와 직접 연결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메인 스피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요 내용이 점수를 다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의를 다시 요약하는 문제잖아요. 리딩에선 다시 한번 주제가 나오게 돼요. 리딩은 항상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리딩은 뭐라고요? 항상 주제. 2번에서 주제, 3번도 주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시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최근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예시가 2개짜리일까요? 1개짜리일까요? 예, 1가지 또는 2가지인데 1가지짜리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준비를 할 때 1가지가 나오는 걸 위주로 좀 많이 풀어보시면 되게 굉장히 유리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2번, 3번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인데 정리해보면 뭐라고요? 2번은 conversation 문제이고 3번은 lecture 문제이다. 이때 각 2가지 유형 모두 다 reading에서 뭐가 나온다? 주제. 그 다음에 conversation에서 뭐가 중요하다? listening에서 메인 스피커의 의견. 3번에서 뭐가 중요하다? example을 찾는 게 중요하고 예시가 1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다. 이걸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4번 유형은 reading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listening이 한몫해요. listening이 길어져서 120초가 돼요. 그래서 2분짜리를 듣고 여러분께서 1분 동안 말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다시 한번 뭐 해야 된다? 요약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준비 시간 20초로 줄어들고요. 말하는 시간은 1분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말하는 걸 계속 익숙해져야 되고 이때는 2분짜리 1분으로 줄이기 때문에 말하다가 끊겨오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선생님 말하다 끊겼는데 몇 점 깎여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조절을 좀 잘 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시간 조절 주의라고 제가 아예 써놨죠. 그 다음에 이 어떤 분야에서 출제되는 걸 알았을 때에 굉장히 유리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듣고 말하는 거라서 들은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 유리할까요? 그렇죠. 잘 들리면 유리하죠. 근데 아는 만큼 들려요. 그래서 보캡을 좀 채우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보캡은 귀를 뻥 뚫어주잖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생물 경제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생물학 경제학 쪽에 자주 나온 단어를 외워주시면 돼요. 다른 분야는 안 외워도 돼요. 여기서 참고로 심리학까지 외워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실제 3번 유형에선 심리학 문제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 4번 렉처를 동시에 준비한 여러분들이니까 경제, 심리, 생물 쪽 용어만 외워주면 된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내가 리스닝에 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독립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주제들이 만만치 않죠. 꽤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브레인스토밍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답변할 수 있는 샘플을 준비해 가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주제 나와도 이 샘플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좀 든든한 샘플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의에 그런 샘플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컴퓨터 샘플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가 있어서 우리 삶이 좋아졌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했을 때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컴퓨터의 장점을 2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한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2번째 또 뭐가 있을까? I can communicate with people very easily.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 매일같이 하는 게 정보도 얻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 외에 플레이 게임스에서 I can relieve stress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갈 수 있는데 45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컴퓨터의 장점 첫 번째 자신 있게 시작.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2번째 시작. Also, I can communicate with people very easily.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전혀 다른 주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스페셜한 스터디 메소드가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My special study method is 뭐예요? Using computer 이라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공부하면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시작. I can get a lot of information quickly and communicate with others very easily. 특히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바로 여쭤볼 수 있다. 그죠? 그럼 또 시험 문제로 온라인 vs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좋아요? 오프라인 쇼핑이 좋아요? 온라인 좋다. 왜? 컴퓨터 샘플로. 온라인상에 쇼핑하면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ommunicate with people. 우리가 온라인상에 쇼핑할 때 좋은 게 리뷰, 그죠? 후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물건을 결정할 때 훨씬 더 여러분 유리하죠. 그래서 온라인의 리뷰를 읽으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좋다.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People lead healthier lives today. 이런 문제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gree 한 다음에 It's because of the computer. 덕분이다. 한 다음에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다. About health에 대해서, right? And then we can communicate with maybe doctors very easily. 뭐 아플 때라든지 궁금한 게 있을 때 we can always email our doctor and it's really convenient. 그래서 온라인상에 정보가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서 건강까지 유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컴퓨터 장점으로 출발했는데 공부 방법 얘기하죠. 쇼핑 스타일 얘기하죠. and 건강을 유지하게 된 거 얘기하죠. 전혀 다른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한 개 샘플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몇 개 안 외웠는데 나한테 다 물어봐.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지금 아직 390개밖에 못 외워서 시험장을 못 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백 개 많은 주제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했지만 역시나 내가 외운 것은 3개에서 5개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 몇 개 안 되는 5손가락에 꼽는 샘플로 내가 진짜 많은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할 수 있게 됐어. 마음 놓고 시험장 가는 거죠. 그럼 나의 45초는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셔야 돼요. 키워드는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면서 샘플은 몇 개 안 되지만 강력한 걸로 준비한다. 그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요. 항상 점검을 하는데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샘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를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양한 주제를 내가 브레인스톰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강력한 샘플이 있는지 샘플이 많이 있는지가 아니라 강력한 샘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제는 많은 주제를 들여다봤는지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어떤 주제가 화면에 떠도 당황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통합형은 키워드가 다르죠.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면은 템플릿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노테킹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주제를 브레인스토밍하는 개념이 아니라 들은 내용을 내가 다시 말해야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으면서 노트에 적어놔야 돼요. 이 시험은 적어놓고 이걸 보고 말할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를 하셔야 되고요. 노테킹 해놨지만 그래도 말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의지할 수 있는 템플릿. 유형에 맞는 템플릿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유형 렉처 같은 경우는 리딩의 주제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example을 소개할 거예요. 근데 주제를 막상 잡았지만 갑자기 today's topic is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드려요. 템플릿이 뭐냐면 according to the rating 이런 게 있어요. 해볼까요? 시작! according to the rating 그 다음에 topic is definition 이렇게 문장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템플릿이라는 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The professor describes two examples to explain this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first of all, the professor talks about 그 다음 바로 이어서 also, the professor talks about 이런 문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형 키워드는 뭐라고요? 템플릿을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노테킹으로 들은 내용을 적어놓고 그래서 템플릿과 노테킹한 내용을 합쳐서 시험장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 그 외에 또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발음의 억양, 발음과 억양이 만드는 게 바로 유창성. 유창하게 말했을 때 확실히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고득점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연습 부지런히 꾸준히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피킹은 예습보다는 복습. 강의를 들으실 때 다음 시간에 뭘 배우는지 보고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르고 왔었어도 강의를 듣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수업 이후에 얼마나 복습을 했는지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스피킹은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은 항상 프랙티스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 위주의 학습이 중요하고 단기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효과,
빨리 점수를 따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에 앞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강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강의 들으면서 또 제가 아주 많은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같이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